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뜨거운 삶의 기록들을 전해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아파트 단지의 깊은 정적을 깨우는 어느 노인과 젊은 여인의 기묘하고도 긴장감 넘치는 만남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평온해 보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과연 어떤 말 못할 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은밀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강남의 초고층 주차장은 차가운 공기와 형광등 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이 고요한 지하 세계를 지키는 것은 68살의 보안요원 박 씨뿐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제복 상의를 고쳐 입으며 전기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온 세월만큼 그의 어깨에는 고독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몸놀림만은 여느 청년 못지않게 탄탄하고 다부졌습니다. 박 씨는 엘리베이터 근처를 지나다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 505호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반바지에 몸에 딱 붙는 운동복 차림으로 이른 새벽 운동을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서윤은 남편 민준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해온 터라 최근에는 잡념을 떨치기 위해 새벽마다 이 피트니스 센터를 찾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좁은 공간 안에 섰습니다. 박 씨는 예의 바르게 목례를 했지만 순간 서윤의 눈에 예상치 못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박 씨가 잠결에 서둘러 나오느라 속옷을 챙겨 입지 않았는지 얇은 작업복 바지 위로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거대한 존재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에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서윤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애써 층수 표시판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렸고 손바닥에는 마른 침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집에서 무기력하게 잠만 자고 있을 남편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35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에 치여 밤낮 없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내를 멀리하던 남편, 그에 반해 눈앞에 60 넘은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원초적인 생명력은 서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묘한 호기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예, 선생님도 부지런하시네요. 이 시간에는 사람이 없어서 좀 으스스할 텐데 조심하세요. 박 씨는 서윤의 당혹감을 눈치채지 못한 듯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이 아파트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품 있는 서윤을 남몰래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자신을 훔쳐보는 듯한 서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고 노인의 가슴 속에서도 잊고 지냈던 뜨거운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5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카페로 쓰이다 지금은 운영이 중단되어 운동기구 몇 가지만 덩그러니 놓인 한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 만큼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서윤에게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박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서윤의 뒤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운동복 위로 드러난 그녀의 매끄럽고 탄력 있는 다리와 허리선은 노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안요원이라는 본분도 잊은 채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라 피트니스 센터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두운 센터 안에 전등이 하나둘 켜지자 서윤은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는 기척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그곳에는 밤새 당직을 서다 잠깐 눈을 붙였던 박 씨가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미안한 기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서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서운 귀신인 줄만 알았는데 아는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이른 새벽부터 운동을 하러 온 자신을 기특하게 여겨주는 것 같아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제 좀 피곤해서 잠깐 기대어 잠이 들었나 보네요. 선생님,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박 씨는 머쓱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향기로운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자꾸만 그녀의 굴곡진 몸매로 향하는 시선을 억지로 갈무리하려 애썼습니다. 서윤은 박 씨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본능적인 갈망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것이 불쾌하기보다는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55층. 이 기묘한 공간에서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박 씨에게 함께 운동을 하자며 먼저 제안을 건넸고 박 노인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 순수한 듯 위태로운 동행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파국과 욕망의 소용돌이로 이어질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숨겨진 힘과 여인의 억눌린 갈증이 마주친 순간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피트니스 센터 안의 온도는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러닝머신 위에 올라 가볍게 뛰기 시작했고 박 씨는 그 옆에서 묵직한 덤벨을 들어 올리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듯 근육을 꿈틀거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공간을 채워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55번째 층, 그곳은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잊힌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한때의 야심찬 계획이 무산된 채 먼지만 쌓여가는 이곳은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어른들에게는 무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 이곳은 남편의 차가운 침묵과 시댁에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새벽의 희뿌연 안개 속에서 박노인과 서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정적의 중심에 다시 섰습니다. 박노인은 평소 관리실에서 보던 허술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낡은 민소매 셔츠 사이로 드러난 그의 팔 근육은 마치 수십 년 된 고목의 뿌리처럼 단단하고 질겼습니다. 서윤은 스트레칭을 하며 힐끗 박노인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60kg이 넘는 바벨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그의 모습에 서윤은 내심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나, 박 선생님, 연세도 있으신데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사람들도 그 무게는 힘들 텐데요. 서윤의 칭찬에 박노인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는 서윤의 눈길이 자신의 몸에 머무는 것을 느낄 때마다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간지러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보안 요원으로 누군가의 시중을 드는 낮은 존재로 살아온 그에게 서윤 같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보내는 관심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에이, 선생님도 참 그냥 평생 몸쓰는 일을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긴 거죠.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하니까 힘이 불끈불끈 솟네요. 허허. 박 노인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바닥에 앉아 다리를 찢는 동작을 할 때마다 얇은 운동복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녀의 하얀 살결과 매끄러운 곡선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파트의 귀한 손님이고 자신은 그저 문을 지키는 늙은이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본능은 이성의 목소리를 자꾸만 집어삼켰습니다. 서유는 박노인의 시선이 자신의 허벅지와 허리에 머무는 것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싫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서는 죽은 나무처럼 자신을 대하던 남편 민중과 달리 자신을 하나의 매력적인 여성으로 바라봐주는 이 노인의 시선이 서글픈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박노인의 근처로 다가가 가벼운 아령을 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귀신 나온다는 소문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서윤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박노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동시에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서윤의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슬쩍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툼하고 거친 노인의 손바닥이 서윤의 부드러운 어깨에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선생님처럼 착한 사람한테 귀신이 감히 어딜 나타나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이 늙은이가 눈 부릅뜨고 지켜드릴 테니까요. 박노인은 서윤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서윤의 체온은 노인의 혈관 속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손길이 닿은 곳이 불타는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 지도가 아니라 서로의 고독을 확인하는 은밀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먼 산마루에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55층에 버려진 피트니스 센터는 이제 두 사람만의 비밀 공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그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선 박노인의 실루엣을 번갈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뒤에는 곧 들이닥칠 시아버지 강 회장의 귀국과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서윤이 떠난 빈자리에 남은 그녀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새벽 시간이 기다려지다 못해 간절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수치심과 갈망, 도덕과 본능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작한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고층 빌딩 한복판에서 깊어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져오며 운동기구들의 금속성 표면을 차갑게 비춥니다. 하지만 55층의 작은 피트니스 센터 안은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와 함께 기묘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러닝머신 위에서 속도를 높이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고 박노인은 그런 서윤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자신의 낡은 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박노인은 서윤이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젊고 생기 넘치는 그녀의 움직임은 죽어가던 노인의 감각을 하나둘 깨우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스쿼트 동작을 반복할 때마다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녀의 하반신 근육과 얇은 옷감 위로 비치는 굴곡의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덕이라는 이름의 방어벽이 욕망이라는 거센 파도에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자세가 조금 흐트러진 것 같아요.
허리를 조금 더 꼿꼿이 세워야 무릎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박 노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윤의 허리춤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툼하고 거친 노인의 손가락이 서윤의 가느다란 허리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노인의 손길에 서윤은 몸을 움찔하며 멈춰섰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닿은 뜨거운 손바닥의 온기는 서윤의 척추를 타고 뇌리까지 강렬한 전기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 네, 선생님. 제가 혼자 하려니 자꾸 자세가 무너지나 봐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서윤은 노인의 손길이 닿은 곳이 불타는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남편 민준의 무미건조한 터치와는 차원이 다른 날 것 그대로의 힘이 느껴지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지만 노인이 자신의 몸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수치스러워야 할 상황이었지만 왠지 모를 해방감이 그녀의 가슴 밑바닥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서윤의 허리를 붙잡은 채 한동안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젊은 여인의 매끄러운 피부 탄력은 노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가까이 다가가 거친 숨을 내뱉으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노인의 뜨거운 입김이 서윤의 목덜미를 간지럽히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른한 신음을 삼켰습니다. 그렇지요, 선생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근육이 참 유연하고 탄탄하시네요. 운동을 꾸준히 하신 보람이 있습니다. 박 노인의 칭찬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선 노골적인 감탄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몸을 만지는 손길에 조금씩 힘을 실었고 서윤은 그것이 순수한 지도인지 아니면 은밀한 희롱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계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강한 남성성이 이 늙은 보안 요원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서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운동을 마친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 노인은 서윤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네며 그녀의 땀방울이 쇄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시선이 자신의 가슴팍에 머무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55층의 이 버려진 공간은 이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통하지 않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성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서윤의 하얀 손등을 슬쩍 덮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노인의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서윤을 향한 연민과 욕망이 복잡하게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무너져가는 자존감과 뒤틀린 갈망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이 시간에 나오실 건가요? 박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은 그렇게 굳어져 갔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받던 두 영혼은 이 새벽의 짧은 만남을 통해 서로의 결핍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관계가 가져올 파란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제 막 깨어난 도시의 소음이 아스라하게 들려오지만 55번째 층의 이 정지된 공간은 여전히 두 사람만의 호흡으로 가득합니다. 운동을 마친 서윤은 거친 숨을 고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박 노인은 그런 서윤의 곁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수건을 건넸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가던 묘한 신체 접촉의 잔상이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윤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옆에 앉은 박 노인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거친 일을 하며 살아온 노인의 손마디는 굵고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남편 민준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단단한 신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 응어리가 이 낯선 노인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선생님, 사실 저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학교 일도 그렇고 집에 가면 숨이 막히는 것 같거든요.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근히 눈치를 주는 시댁 식구들, 그리고 밤마다 벽을 보고 돌아누워 잠만 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의 앞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서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처럼 귀한 분이 왜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죠. 저도 젊을 적에 집사람 보내고 참 막막했습니다. 박노인은 나직한 목소리로 서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의 이면에는 그녀의 가녀린 목덜미와 운동복 위로 드러난 매끄러운 어깨선을 만지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서윤의 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두툼한 손바닥이 그녀의 척추를 따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그 온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 그것은 서윤이 그토록 갈구하던 누군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동자 속에는 삶의 풍파를 견뎌온 깊은 연륜과 함께 남성으로서의 뜨거운 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만 있으면, 아이만 가질 수 있다면 제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윤의 절박한 질문에 박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젖은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그녀의 하얀 손등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겹쳤습니다. 노인의 소나기 힘에 서윤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옥죄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어떤 강렬한 소유욕의 표현과도 같았습니다. 선생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방법이야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노인의 뜨거운 숨결이 서윤의 귀를 간지럽히자 그녀는 묘한 전율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수치심과 신뢰, 도덕과 본능이 뒤섞인 이 기묘한 감정은 서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노인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묘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해 줄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묘한 신뢰가 결국 자신을 어떤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을지, 그리고 이 노인의 가슴 속에 숨겨진 욕망이 얼마나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을 집어삼킬지를 말입니다. 선생님, 이제 내려가 보셔야죠. 남편분이 기다리겠어요. 박노인이 서윤의 손을 놓으며 점잖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옥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박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그녀의 온기를 지그시 음미했습니다. 이른 새벽의 은밀한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 서윤은 단정한 교사 조각보 정장으로 갈아입고 학교 교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노인의 투박한 손길이 닿았던 허리춤에는
여전히 미미한 열기가 남아있는 듯해 그녀는 자꾸만 옷깃을 매만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숨가쁜 일상의 전장이었고 그곳에는 따뜻한 위로 대신 날카로운 가시돋친 시선들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학교에서 독보적인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교사로 꼽혔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아이들은 그녀를 연예인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었습니다. 교무실 한 구석 몇몇 여교사들이 모여 앉아 커피잔을 기울이며 서윤을 곁눈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질투와 악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노골적인 수다 소리에 귀를 닫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여 자식 자랑과 남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없는 서윤의 아픈 곳을 후벼 파는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선생님들, 저기 정리할 서류가 좀 많아서 그런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윤은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동료 교사인 김 선생은 보란듯이 다리를 꼬고 앉아 서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완벽한 외모 뒤에 숨겨진 그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듯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 서 선생님,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나 봐? 하긴 애 키우는 엄마들 마음을 서 선생님이 어떻게 알겠어. 집에 가면 적막강산일 텐데 여기서라도 북적거리는 소리 들으면 좋지 않아. 김 선생의 말에 주변 교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능력이 좋아도 자식 하나 없는 여자는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편견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요, 서 선생님. 얼굴만 예쁘면 뭐해. 여자 팔자는 결국 자식 농사인데 우리 집 큰애는 이번에 경시대회에서 상 탔다니까. 서 선생님은 나중에 늙어서 누가 챙겨주려나 몰라. 정말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또 다른 교사가 가세하며 서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동료들을 한번 훑어본 뒤 차가운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환청처럼 서윤의 귀를 괴롭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서윤은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미모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 민준조차 아이 문제에는 냉담했고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보약을 들이밀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제는 직장 동료들까지 대놓고 자신을 비웃는 현실에 서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세면대 물을 틀고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가슴 속에 응어리진 불덩이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문득 새벽에 만났던 박노인의 따뜻한 손길과 낮게 깔린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방법이야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라는 그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거대한 결심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도덕적으로 위험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학교 일과가 끝난 후 서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나섰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유난히 붉었고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친구 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네가 말했던 그 방법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서윤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나선 서윤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날카로운 비아냥과 차가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려 차를 몰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도 그녀의 넋은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아이 없는 여자라는 주홍 글씨가 오늘따라 유독 쓰라리게 서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린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차장 기둥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주차장 한 구석, 그녀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거친 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십니까? 낮고 투박하지만 더없이 따뜻한 목소리가 서윤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야간 순찰을 돌던 중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 황급히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아, 박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아서요. 서윤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비틀거리는 그녀의 팔을 박노인이 단단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노인의 소나기는 여전히 힘이 넘쳤고 그 거친 손마디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차갑게 식어버린 서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노인의 품에 머리를 기댄 채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선생님처럼 고운 분이 왜 이렇게 서럽게 우십니까? 나쁜 놈들이 괴롭혔습니까? 이 늙은이가 가서 혼내줄까요? 박노인은 서윤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위로의 손길이었지만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지는 서윤의 가녀린 체온은 노인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눈물에 젖은 뺨을 자신의 투박한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노인의 손끝이 서윤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새벽 피트니스 센터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품 안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 민준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신을 온전히 감싸주는 듯한 든든한 포용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동자 속에는 진심 어린 연민과 함께 차마 숨기지 못한 뜨거운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눈빛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제되지 않은 갈망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저를 손가락질만 해요. 서윤의 애처로운 고백에 박노인은 그녀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노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 악력은 서윤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듯 강렬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바싹 다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제가 선생님 편입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무엇이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선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이질적이었습니다. 세련된 젊은 여인과 초라한 경비 노인.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기묘한 동질감과 숨가쁜 갈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엘리베이터가 오르는 동안 박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노인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따뜻한 위로의 손길 뒤에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아버지, 강 회장의 귀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이미 아파트 현관 앞에 다다라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생님, 기운 내세요.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박노인이 서윤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집안 공기가 그녀를 반겼지만 서윤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박노인의 거칠고 뜨거운 온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에는 평소와 다른 묵직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출장 중이라던 남편 민주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거실 소파에는 낯익은 등구가 위압적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금융교육 과정을 마치고 예고도 없이 귀국한 시아버지 강 회장이었습니다. 서유는 박 노인과의 짧은 만남에서 얻은 온기가 채식기도 전에 맞닥뜨린 시아버지의 등장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은 6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로 다져진 풍채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들어서는 며느리 서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인자한 시아버지의 그것이라기보다는 탐나는 물건을 감정하는 수집가의 눈에 가까웠습니다. 서윤은 그 노골적인 시선에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영국에는 다음 달까지 계시는 줄 알았는데요.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 대신 며느리의 하얀 손을 잡아 자신의 무릎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박노인의 손과는 달리 강 회장의 손은 매끄럽고 차가웠으며 기분 나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을 빼려 했지만 강 회장은 지그시 힘을 주며 그녀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새 더 야위었구나. 민준이 녀석이 고생을 시키는 모양이지. 영국에 있는 동안 내 생각이 많이 나더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은밀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어깨에 슬쩍 팔을 올리며 그녀의 목덜미를 살피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시아버지에게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와 그 너머의 노골적인 남성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권위와 재력 앞에 서윤은 감히 거부의 몸짓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윤의 반응을 살피듯 그녀의 허벅지 근처에 손을 얹고 툭툭 쳤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라기에는 너무나 도를 넘은 행동이었지만 그는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행사하듯 당당했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시아버지를 불쾌하게 했다가 닥칠 후폭풍이 두려워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 내 아들이지만 참 답답한 녀석이야. 예쁜 아내를 두고 일에만 미쳐 있으니 주축. 강 회장은 혀를 차며 서윤의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며느리를 향한 비뚤어진 욕망과 소유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상황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강렬한 시선에 묘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감정이 시아버지와 보안 요원이라는 두 노인의 집착 속에서 이상하게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윤의 어깨에서 손을 뗐고 서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고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무덤덤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물잔을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박 노인의 따뜻한 위로와 강 회장의 차가운 욕망,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 사이에서 그녀의 영혼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의 귀국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녀가 고민하던 전통적 방식의 임신을 향한 거대한 덫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 회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민주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윤은 어두운 거실에서 창밖의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순찰을 돌고 있을 박 노인을 떠올리며 그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문했습니다. 수치심과 갈망, 그리고 지옥 같은 외로움이 그녀의 긴 밤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귀국한 뒤로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를 얹은 듯 무겁고 축축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면서도 며느리 서윤이 주방에서 움직이는 기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고 남편 민주는 그런 부친의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재에 틀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히는 이 집구석을 벗어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학 동기이자 산부인과 전문의인 지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은 집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지혜를 만났습니다. 지혜는 서윤의 부숙해진 얼굴을 보며 안타까운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놓였지만 서윤은 차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의 수치와 집안에서의 압박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랑 민준 씨 벌써 5년째잖아. 병원 검사 결과는 이미 나왔고 인공수정은 매번 실패했어. 네, 몸도 이제 한계야. 지혜의 목소리는 낮고 냉철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혜는 주변을 살피더니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더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현대의학의 경계를 벗어난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전해 내려온 극단적인 처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말했던 그 전통적인 방식 말이야. 사실 우리 병원에도 너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가끔 선택해. 시댁의 핏줄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임신을 유도하는 거지. 시아버님, 건강하시잖아.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지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얼굴은 수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인 강 회장의 얼굴과 어제 거실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툭툭 치던 그의 기분 나쁜 손길이 번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도덕과 인륜을 저버리는 그 제안에 서윤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혜야,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버님은 내 시아버지야.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짓을. 난 절대 못해. 서윤은 가방을 챙겨 일어나려 했지만 지혜는 단호하게 그녀를 다시 앉혔습니다. 지혜의 눈에는 서윤을 향한 연민과 현실적인 냉혹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처한 지옥 같은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평생 무시당하며 늙어갈 서윤의 미래를 말입니다.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 거야? 학교에서 비웃음 당하고 남편한테 외면받으면서? 강 회장님도 이미 눈치채고 계실걸? 너를 바라보는 그 눈빛 나도 몇 번 봤어.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모든 게 해결돼. 지혜의 말은 독약처럼 서윤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를 향한 혐오감과 동시에 그가 가진 압도적인 남성성에 대한 묘한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새벽마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박노인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방법이야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라던 그의 말은 어쩌면 이런 비극적인 선택까지 포함한 것이었을까요? 서유는 찻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낯선 타인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욕망의 씨앗이 도덕의 토양을 뚫고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순찰을 돌던 박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서유는 그의 눈에서 묘한 격려를 읽어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혜의 제안을 곱씹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너머 강 회장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마치 거대한 함정처럼 그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영혼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강 회장이 귀국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집안에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고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시아버지의 입맛에 맞춘 한정식 상차림을 준비하며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평소처럼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어제 친구 지혜가 던진 그 전통적인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칼질 소리조차 자신의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녁 7시 식탁 주위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상석에는 위험 있는 자세의 강 회장이, 그 맞은편에는 피곤에 찌든 얼굴의 민준이, 그리고 그 사이에 서윤이 앉았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차려진 성차는 먹음직스러워 보였지만 서윤은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숟가락을 들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아버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영국 계시는 동안 한국 음식 많이 그리우셨다고 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문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서윤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은 며느리의 정성보다는 얇은 앞치마 아래로 드러난 가느다란 허리와 굴곡진 몸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서윤이 정성껏 무친 나물을 집어먹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로구나. 영국 음식은 도통 싱거워서 못 먹겠더니 집에 오니 이제야 살 것 같아. 안 그러냐, 민준아? 강 회장의 물음에 민주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밥만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며느리인 서윤을 바라보는 그 끈적한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무관심은 서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탁 아래서 서윤의 무릎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슬그머니 손을 뻗어 식탁 아래에 있던 서윤의 무릎을 툭 쳤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도적인 접촉이었습니다.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 다리를 뒤로 뺐지만 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의 허벅지 근처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시아버지의 뜨겁고 축축한 손길이 닿는 순간 서윤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서윤아, 요즘 부쩍 안색이 안 좋구나.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게냐? 필요하면 내가 좋은 약이라도 좀 지어주마. 강 회장은 인자한 시아버지의 가면을 쓴 채 눈으로는 서윤의 가슴팍을 훑어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서윤의 옷감을 타고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 민준이 바로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벌어지는 이 상황에 서유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압도적인 권위와 그 뒤에 숨겨진 노골적인 남성성이 서윤을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빈 그릇을 치우는 척 주방으로 피했습니다. 싱크대를 붙잡은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거실에서는 강 회장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민준의 무미건조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꾹 참으며 벽을 짚었습니다. 나 어제 지혜 만났어. 서윤은 주방으로 들어온 민준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래, 잘했네 라는 짧은 대답만 남긴 채 과일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윤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남편과 자신을 먹잇감으로 여기는 시아버지 사이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았습니다. 강 회장은 서윤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민준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서재로 들어간 사이 강 회장은 서윤의 귓가에 입술을 바싹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인생은 생각보다 짧단다. 너무 고집 부리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노인의 뜨거운 숨결이 서윤의 목덜미를 스치자 그녀는 묘한 현기증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 강 회장이 거실에서 내뿜는 은밀하고도 끈적한 압박을 뒤로하고 서윤은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치고 있었고 강 회장의 손길이 스쳤던 허벅지 부근은 오염된 듯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을 가장 절망하게 만든 것은 시아버지의 노골적인 추태보다 바로 옆에서 그 기류를 외면하던 남편 민준의 서늘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민준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노트북 전광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방에 들어왔음에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소매를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은 이 지옥 같은 긴장감을 끝내달라고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민준 씨, 잠깐만 나 좀 봐요. 아버님 귀국하시고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나 사실 좀 무서워요.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준은 그제야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나 애정 대신 피로와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윤아, 나 지금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아버님이 원래 성격이 좀 호탕하시잖아.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냥 잘 맞춰드려. 남편의 차가운 대답은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잘 맞춰드리라는 말이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까지 감내하라는 뜻인지 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주는 아내가 겪는 수치심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나를 대하는 행동이 며느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 정말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서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주는 노트북을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서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윤을 향한 배려 대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에 대한 은근한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아버님한테 대들기라도 하라고? 우리 집안, 아버님 재력 없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 그리고 네가 아이만 가졌어도 아버님이 저러시겠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좀 참아. 민주는 말을 마치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서유는 멍하니 남편의 등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자신을 가장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강 회장의 욕망보다 더 잔인하게 서윤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서윤은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끈적한 손길, 동료들의 비아냥, 그리고 남편의 방관, 그녀가 기댈 곳은 이제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을 안아주던 박 노인의 투박한 손길과 따뜻한 위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선생님 편입니다. 라고 말해주던 그 늙은 보안 요원이 남편보다 더 가족처럼 느껴지는 비참한 현실에 서유는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서유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낮은 기침 소리가 마치 자신을 부르는 신호처럼 들려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서유는 어둠 속에서 지혜의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덕을 버리고서라도 이 외로움과 무시를 끝낼 수 있다면 차라리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조차 서늘하게 느껴지는 깊은 밤입니다. 안방의 공기는 남편 민준의 고른 숨소리에도 불구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유는 옆에 누운 남편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은 벽이 되어 자신을 밀어내고 거실 너머 시아버지는 욕망의 덫을 놓은 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서유는 이 거대한 고립감 속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낮에 겪었던 학교 동료들의 비아냥거림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자식 없는 여자 팔자라는 비수 같은 말들,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기는커녕 아버님께 잘 맞춰드리라며 등을 떠밀던 남편의 무심한 얼굴. 서유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갈갈이 찢겨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나 혼자구나. 이 지옥을 끝내려면 내가 괴물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건가.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 화면의 밝은 빛이 그녀의 젖은 눈동자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낮에 지혜가 보내온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 인륜을 저버리는 추악한 선택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것만이 자신을 이 무시와 멸시로부터 구원해줄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길을 잃은 유령 같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자 시아버지 강 회장의 방문 틈 사이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치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잠들지 않은 기척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지옥의 문 앞에 선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아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과 세상을 향한 오기가 그녀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만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비참한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서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선생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방법이야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문득 새벽에 만났던 박노인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투박한 위로가 지금 이 순간 서윤에게는 가장 강력한 부추김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녀의 외로움을 유일하게 알아봐 준 사람이었고, 그의 말은 그녀가 도덕의 선을 넘는 데 필요한 마지막 명분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지혜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혜야, 나 결정했어. 네가 말한 대로 진행해줘. 내일 아버님 모시고 병원으로 갈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순간 서윤의 손가락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여교사 서윤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욕망과 필요에 의해 뒤틀린 길을 걷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서윤은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의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얼음과 뜨거운 불덩이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추악하고도 필사적인 여정. 서윤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다가올 새벽의 빛이 얼마나 잔인할지 짐작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병원 복도의 하얀 조명이 서윤의 창백한 얼굴 위로 차갑게 쏟아집니다. 약품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서윤은 자신의 도덕성이 조각조각 부서져 나가는 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평소보다 더 위풍당당한 기세로 앉아있는 시아버지 강 회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추악하고도 절박한 함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안경 너머로 며느리의 떨리는 손등을 지시하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결국 자신의 소나기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승리감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 지혜가 마련한 이 비밀스러운 진료실은 외부의 눈길이 완벽하게 차단된 오직 세 사람만의 은밀한 약속 장소였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서윤아, 오느라 고생 많았어.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건 의학적인 도움을 빌린 아주 특별한 과정이야. 두 사람 다 마음 편하게 먹어야 성공 확률이 높아져. 지혜는 사무적인 말투로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서윤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발끝만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뜨겁고 축축한 손바닥이 서윤의 어깨뼈를 지그시 누르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지혜 선생, 우리 며느리 잘 좀 부탁하네. 나도 가문을 위해 큰 결심을 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 안 그러냐, 서윤아?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서윤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지혜는 두 사람을 안쪽의 특수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분만실과 흡사했지만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고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혜의 지시에 따라 겉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시트의 감촉이 살등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혜가 준비한 가운으로 갈아입고 서윤의 머리맡에 섰습니다. 그는 서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는 척하며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바싹 갖다 댔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건 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집안을 위한 거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곧 엄마가 될 수 있어. 노인의 비릿한 숨결이 서윤의 목덜미를 스치자 그녀는 묘한 현기증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지혜는 의료 장비를 점검하며 두 사람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지혜의 눈에는 서윤을 향한 연민이 서려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냉혹한 현실도 함께 읽혔습니다.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아내가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 침대 위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상상조차 못할 무심한 남편. 그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이 서윤의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되어 타올랐습니다. 그래, 당신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나를 버리겠어. 서윤은 스스로를 포기하듯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윤의 반응을 살피며 서서히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지혜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이 기괴한 전통적 방식의 시작. 서유는 자신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환각 속에서 오직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만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닌 잔인한 계약의 서막이었습니다. 병원 특수진료실의 무거운 문이 닫히고 나자 안에는 오직 세 사람의 가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유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자신의 육체가 겪는 생경한 굴욕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친구 지혜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통적 방식의 절차는 의학적인 숭고함보다는 노골적인 본능의 충돌에 가까웠습니다. 강 회장은 서윤의 곁에서 이성을 잃은 듯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노신사 가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만이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긴장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노령의 한계였을까요? 강 회장은 지혜가 지시한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도 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서둘렀던 모양이다. 지혜 선생,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강 회장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침대 끝에 걸터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보다도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비참함이 역력했습니다. 서유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허망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전신을 적셨습니다. 영혼까지 팔아가며 선택한 길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실패와 더 깊은 자괴감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서윤의 목소리는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바람 소리처럼 처량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굳은 표정으로 의료기구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로서 서윤을 이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는 죄책감이 지혜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이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서윤아, 일단 일어나. 여기서 더 있어봤자 마음만 더 상해. 서윤은 지혜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 안쪽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이물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에 그의 어깨가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병원을 나와 홀로 차를 몰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등 위로 뒤늦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 민준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아이 하나를 갖기 위해 자신을 이토록 밑바닥까지 내팽개친 스스로가 너무나 가련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서윤아, 넌 이미 더러워졌어. 그날 밤 서윤은 남편 옆에 누워 잠든 척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강 회장의 낮은 신음소리는 이제 공포가 아닌 혐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혐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실패의 쓴 잔을 마신 서윤의 가슴 속에는 도끼와 슬픔이 뒤엉켜 괴물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 실패가 그녀를 더 극단적인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도덕과 인류는 이미 저 멀리 던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로지 성공이라는 결과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병원에서의 비극적인 실패 이후
서윤은 며칠 동안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시아버지 강 회장은 수치심 때문인지 서윤의 눈을 피하며 서재에만 머물렀고 남편 민주는 여전히 프로젝트 핑계를 대며 자정이 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서윤에게 남은 유일한 숨구멍은 이 위험한 계획을 함께 도모했던 친구 지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서윤을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혜의 급한 연락을 받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예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지혜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차마 서윤의 눈을 바로 보지 못하고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나도 경황이 없었어. 나 내일 모레 싱가포르로 떠나게 됐어. 2년 과정 연수야? 지혜의 말은 서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을 이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자 유일하게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상담자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서윤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혜야, 네가 가면 난 어떡해. 아버님 일도 아직 해결 안 됐고 나 혼자서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어떻게 버티라고. 제발 가지 마. 서윤은 울먹이며 지혜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괴로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지혜의 갑작스러운 유학은 강 회장과 민준 사이의 묘한 기류를 감지한 지혜의 어머니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추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혜는 서윤의 손을 꼭 쥐며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우리 둘 다 망가질 것 같아. 내가 없어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아버님이 조급하게 굴어도 내 페이스 잃지 말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내가 거기서도 알아볼게. 지혜는 서윤에게 비상 연락처와 몇 가지 주의 사항이 담긴 노트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그 노트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건져 올린 마지막 구명조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서윤을 안아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친구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죄책감이 지혜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서윤은 멀어지는 지혜의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자신의 비밀을 공유할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욕망과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동료들의 비아냥 속에서 서윤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근무 중인 박노인을 보았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지혜가 떠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노인뿐이라는 기묘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비록 신분도 처지도 다르지만 박노인만큼은 자신의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야, 잘 가. 나도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아 볼게. 서윤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친구의 작별은 서윤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독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윤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가 선택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서윤의 일상은 더욱 차갑고 적막한 덫으로 가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치욕스러운 실패 이후 시아버지 강 회장은 한동안 자숙하는 듯 보였으나 그의 눈빛 속의 일렁이는 음흉한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은 며느리라는 울타리를 넘어 서윤의 주변을 맴도는 또 다른 먹잇감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전용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까닥였습니다. 그는 서윤 앞에서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자신의 건재함을 확인받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비서이자 내연녀인 수정이 향긋한 커피 향기를 풍기며 다가왔습니다. 수정은 강 회장의 기색을 살피며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습니다. 회장님, 요즘 부쩍 생각이 많아 보이세요. 영국에서 돌아오신 뒤로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 걱정이에요. 수정의 애교 섞인 말에 강 회장은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수정의 가느다란 허리를 거칠게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서윤에게서 느끼지 못한 정복욕을 수정에게서 풀려는 듯 그의 손길은 거침없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수정은 익숙한 듯 강 회장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그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수정아, 내가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구나. 우리 며느리는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야. 인생의 즐거움을 너무 몰라. 강 회장은 수정의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리며 서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수정과의 육체적인 탐닉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윤의 하얀 살결과 슬픈 눈망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수정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서윤만의 고결함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파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잔인한 사냥꾼의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서윤은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방 쪽을 힐끗 바라보며 혐오감을 삼켰습니다. 시아버지가 밖에서 수정이라는 젊은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그녀는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가문을 위한다는 핑계로 서윤에게 전통적 방식을 강요하면서도 뒤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그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인간이 아니신 걸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두 얼굴을 하실 수 있지?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여전히 방관자처럼 굴었고 시아버지는 욕망의 괴물이 되어 자신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집안에서 자신이 소모품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윤은 문득 박 노인의 투박한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최소한 박 노인은 자신을 위선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욕망은 날 것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수정을 돌려보낸 뒤 다시 서윤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길게 늘어져 서윤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시아버지의 발소리가 멀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욕망의 그림자가 집안 곳곳을 잠식해 들어오는 이 잔인한 밤, 서윤은 다시 한번 지혜의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어떻게든 아이를 가져야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어. 서윤은 눈물을 훔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추악한 이중성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서윤은 더 독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욕망의 불꽃은 이제 서윤의 가슴 속에서도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 서윤은 집으로 곧장 향하는 대신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자리한 한적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벤치 위로 길게 내려앉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얇은 스카프를 흔들었습니다. 지혜가 떠난 후 서윤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가슴속에 켜켜이 쌓인 응어리 때문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제복 차림의 박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박 노인은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캔 커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안색이 며칠 새 부쩍 수척해진 것을 보고 안타까운 듯 혀를 끄름하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정한 거리를 둔 채였습니다. 아, 박 선생님. 여기서 또 뵙네요. 요즘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떨리는 눈동자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친 노인의 손가락 끝이 서윤의 차가운 손등에 닿자 그녀는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닌 이 늙은 보안 요원만이 자신의 위태로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세상 일이 다 마음대로 안 되는 법이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무슨 큰 고민이라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박노인의 낮은 목소리는 서윤의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그녀는 가상의 아는 언니 이야기를 빌려 아이를 갖기 위해 시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과 그 도덕적 갈등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는 언니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너무 간절해서 시댁 식구의 도움을 받아 전통적인 방식으로 임신을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게 시아버지라니. 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워서 잠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보시기엔 그 언니가 정말 나쁜 여자인가요? 서윤은 질문을 던지며 박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캔 커피의 표면을 불안하게 긁어댔습니다. 박노인은 한참 동안 먼 산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서윤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 언니분이라는 분, 참 마음이 여리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가문을 잇고 아이를 얻으려는 절박함은 죄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숭고한 희생일 수도 있는 법이지요. 박노인의 의외의 대답에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서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서윤의 하얀 손을 투박한 손바닥으로 덮으며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예쁜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그 모든 과정은 잊힐 겁니다. 그 언니분에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서윤은 노인의 거친 손길에서 묘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할 일이라 생각했는데 박노인만큼은 자신의 아픔을 긍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상의 이야기였지만 서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마주 쥐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그 언니한테 꼭 전해줄게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서윤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박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서윤이 일어설 때 그녀의 가녀린 허리와 매끄러운 다리선을 훑는 그의 눈빛에는 억눌린 남성의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위로와 갈망이 기묘하게 뒤섞인 공원에서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공원에서의 대화 이후 서윤은 박노인에게 형언할 수 없는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숭고한 희생이라며 편을 들어준 그 투박한 말 한마디가 서윤의 무너진 자존감을 간신히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감사의 표시로 박노인을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보안 요원을 집으로 들이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아파트 505호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평소보다 훨씬 정갈하게 차려입은 박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손에는 검은 비닐봉투에 든 수박 한 통을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 선생님, 어서 오세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오늘 제가 정성껏 준비했거든요. 박 노인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채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하고 넓은 집안 분위기에 압도된 듯 그는 신발을 벗는 손길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아버지 강 회장과 남편 민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보안 요원이 집안에 들어온 광경을 본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쾌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서윤아, 이게 무슨 일이야? 박 선생님이 여기 어쩐 일로 오신 거야?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윤을 쏘아보았습니다. 강 회장 역시 안경을 고쳤으며 박 노인을 아래 위로 훑어내렸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굽실거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당당하게 입을 뗐습니다. 제가 초대했어요. 평소에 제가 힘들 때 박 선생님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우리 집안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아버님도 인사 나누세요. 서윤의 단호한 태도에 강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한 한정식이 차려졌고 네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서윤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허벅지를 힐끗거리며 박 노인을 경계했습니다. 민주는 일에 찌든 얼굴로 묵묵히 밥만 먹었지만 박 노인과 서윤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박 선생이라고 했던가? 우리 며느리한테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네. 하지만 보안 요원이 입주민 집까지 드나드는 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구먼. 강 회장의 가시돋친 말에 박 노인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선생님 마음이 워낙 비단결 같으셔서요. 저 같은 늙은이도 사람 대접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박 노인의 여유로운 대처에 강 회장은 오히려 기분이 상한 듯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서윤은 박 노인의 밥그릇에 손수 반찬을 올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 남편이나 시아버지 앞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낯선 모습에 묘한 질투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채워주지 못한 아내의 빈자리를 저 초라한 노인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긁어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 노인은 서윤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처럼 귀한 분은 항상 행복하셔야 합니다. 노인의 눈동자에는 서윤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시아버지 강 회장을 향한 묘한 도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눈빛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네 사람의 기묘한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박 노인이 돌아간 뒤 집안에는 차가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서윤을 차갑게 쏘아본 뒤 서재로 들어갔고 강 회장은 며느리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자신의 방으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전과 달리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욕망과 질투, 그리고 기묘한 유대감이 뒤섞인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박 노인이 돌아간 뒤 거실에 남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평소 집안일에 무심하던 민준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내 서윤이 이름도 모를 늙은 보안 요원에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몸짓들이 민준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자신이 채워주지 못한 아내의 빈자리를 감히 보잘것없는 노인이 넘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민주는 서재로 들어가려다 말고 돌아서서 식탁을 정리하던 서윤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강한 악력의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눈동자에는 피로 대신 짙은 의심과 질투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저런 노인네를 집안까지 들여서 밥을 먹여? 입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려 애쓰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평소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아이 문제로 은근히 압박하던 남편이 이제 와서 질투를 내보이는 모습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학교에서 비웃음 당하고 집에서 숨막혀 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요? 박 선생님은 나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접해 주신 분이에요. 서윤의 반박에 민주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사람 대접이라는 말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주는 서윤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질투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소유욕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웃기지 마. 네가 그 노인네랑 무슨 대단한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내라는 걸 잊지 마. 아버님이 보고 계시잖아. 똑바로 행동해. 민주는 서윤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경고했습니다. 그때 거실 한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시아버지 강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질투가 우스우면서도 며느리 서윤이 박노인과 나누었던 묘한 유대감이 내심 거슬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밀쳐내고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준아, 그만해라. 서윤이가 외로워서 잠시 실수한 거겠지. 하지만 서윤아, 네 남편 말대로 격식은 차려야지. 저런 늙은이랑 어울리는 건 우리 가문의 수치다. 강 회장의 위선적인 말에 서윤은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밖에서는 내연녀 수정을 만나 욕망을 채우고 안에서는 며느리에게 짐승 같은 요구를 하는 시아버지가 가문을 운운하는 꼴이 기가 막혔습니다. 서윤은 두 남자의 시선을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윤은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질투는 사랑이 아닌 소유욕일 뿐이었고 시아버지의 훈계는 탐욕을 가리는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박노인의 거친 손마디와 따뜻한 눈빛이 간절해졌습니다. 비록 세상이 비웃을 관계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서윤에게 가장 필요한 온기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안방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흐느낌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질투로 시작된 하룻밤은 그렇게 세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벌려놓았고 무너져가는 가정의 균열 사이로 박노인이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더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민준의 날선 질투와 시아버지 강 회장의 위선적인 훈계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밤, 서윤은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새벽 5시 서윤은 도망치듯 운동복을 챙겨 입고 55층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단 한 사람, 박노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적 속에 잠긴 55층의 서늘한 기운이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저 멀리 창가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던 박노인이 인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밤새 서윤을 걱정하며 애태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윤은 노인을 보자마자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박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제 그 일 이후로 집이 지옥 같아요. 남편은 저를 의심하고 아버님은 저를 짐승 취급해요. 전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서윤은 박노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노인의 낡은 제복에서 풍기는 짙은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가녀린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가 그녀의 척추를 타고 내려가며 묘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울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입니다. 이 늙은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선생님을 지켜드릴 테니 기운 내세요. 박노인의 낮은 목소리는 서윤의 영혼을 울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서윤의 젖은 눈동자를 빤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서윤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새벽 공기를 뜨겁게 달구는 금지된 열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을 발견하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서윤의 허리를 지그시 끌어당겨 자신의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단단한 가슴 근육과 거친 호흡이 서윤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서윤은 수치심과 해방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무관심보다 이 노인의 뜨거운 집착이 차라리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 대신 제가 선생님의 아이를 갖게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도 모르게 오직 우리 둘만의 비밀로 말입니다. 박노인의 파격적인 제안에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욕망을 채우려는 수작이 아니라 서윤을 이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만의 비극적인 헌신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륜을 저버리는 또 다른 구렁텅이였지만 시아버지보다는 이 노인이 훨씬 낫겠다는 위험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노인의 목을 끌어안으며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입맞춤은 서로의 고독을 확인하는 처절한 몸짓이었습니다. 55층에 버려진 공간은 이제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도 위험한 성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시의 불빛들이 명멸하고 있었고 서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른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아파트 단지 위로 창백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55번째 층, 그 정지된 시간 속에서 서윤은 박노인의 품을 빠져나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는 이전의 슬픔이나 망설임 대신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추악한 손길도 남편의 얼음 같은 무관심도 이제는 그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박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가에 선 채 멀어지는 서윤의 뒷모습을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비극적이었으나 서윤에게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선생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선생님은 저에게 가장 고귀한 분이십니다. 서유는 대답 대신 살짝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녀의 심장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밤새 술을 마신 듯 소파에 널브러진 민준과 서재 문 밖으로 초조하게 서성이는 강 회장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유는 그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서 서유는 자신의 배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할 부도덕한 선택이었고 누군가는 비웃을 파격적인 경로였지만 서윤에게 이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라는 결실을 맺는 순간 자신을 억죄던 이 집안의 모든 권위와 멸시를 발밑에 두리라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 내가 당신들의 세상을 뒤흔들어 줄게. 누구의 아이든 이 집안의 주인은 내가 될 테니까. 한 달 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잔인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강 회장은 자신의 승리라 믿으며 환희에 찼고 민주는 기적 같은 일이라며 뒤늦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그들의 환호 뒤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이 아이의 진짜 뿌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유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저 아래 단지를 순찰하는 박노인의 작은 실루엣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노인 역시 고개를 들어 505호의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과 비밀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엇갈린 운명 속에서 피어난 이 비극적인 결실은 화려한 아파트의 평온을 깨뜨릴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도덕보다 생존을, 순결보다 결실을 요구하곤 합니다. 서유는 이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기묘한 연극의 설계자로서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을 폭풍우가 얼마나 거셀지 알 수 없지만 서유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욕망과 눈물로 빚어낸 그녀만의 세상이 이제 막 막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저희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는 이처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수많은 사연이 숨쉬고 있습니다. 서윤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줄 것입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진실한 삶의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